해야 되는 게 꽤 많잖아요. 저희 컨퍼런스도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바꿔야 되는 것도 많고 렌더나 아니면 저번 주에는 그 새로 그 인프로이가 오면 그 보내는 그 두 가지 파일이 있는데 그게 아직도 뉴출 바이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웰컴 패키지 그래서 급하게 다 바꾸고 했는데 그거를 하면서 또 생각한 게 뉴출 바이오로 돼 있는 게 분명히 많을 텐데 이거를 커스맥스로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뭐 컨퍼런스라든지 아니면 회사 양식이나 한번 이렇게 꼼꼼히 찾아서 그거를 이제 커스맥스로 바꾸는 그런 과정을 하는 게 저의 이번 주 적용입니다. 저번 주 적용은 뭐였죠? 제임스 머리 깎으니까 되게 더 멋있어졌다. 머리요? 영해 보이지 않으세요? 원래 영이에요. 근데 내가 오늘 보니까 완전히 진짜 더 네, 와. 지저분해서 저번 주 적용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비디오 컨퍼런스 영상 그 네트워크 강좌 듣는 게 그 중에 하나였고요. 네. 그 기본적인 이제 베이스를 좀 알아야지 그 에스티메이트 오는 사람들이랑도 좀 대화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오히려 약간 듣는 입장으로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많이 배우긴 했는데 조금 더 이제 뭐 단어라든지 뭐 종류라든지 뭐 이해하면 더 좋겠다 싶어서 그 네트워크 강좌 은진이가 예전에 보내준 거예요. 네. 그거를 제가 강좌 하나만 듣고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듣는 걸로 했는데 네, 일주일에 한 강좌 들었습니다. 이 강을 들었습니다. 그때 원래 하루에 하나씩 들은다고 그랬었잖아. 예, 그러길 잘한 것 같아요. 하루에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래도 그걸 잊지 않고 이번에 들었네. 해야지 했는데 네. 확실히 그 몸이 적응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겨우 하나를 하긴 했는데 일주일에 2번 하는 걸 목표로 좀 하면서 계속 세우면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네트워크 강좌 도움 돼요? 보니까. 지금 아직 2강이라서 네. 2강까지는 그 윤진이 있을 때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나눴던 그런 네트워크 뭐 기초적인 거. 레이어 뭐 이런 거라든지 기초적인 거라서 좀 다시 리마인드하기 있는 단계라서 아마 한 제가 그 전체적인 거 봤을 때 한 4강부터 좀 구체적인 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업체 사람들 오면은 사실 그런 강의하고 또 다른 얘기들 용어도 다 다르잖아. 네. 뭐 갑자기 무슨 레이어 몇 레이어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보다도 조금 더 프랙티컬한 얘기들 좀 많이. 이렇게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그쪽 회사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프랙티컬하게 배우면 더 좋고 어쨌든 기초가 확실히 없어서 유일한 기초가 그 은진이 있을 때 해줬던 그런 베이스적인 거가 없어서 그거마저도 까먹기 전에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게 제일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치필레 단순하게 이름 졌대네. 그렇게 졌는지 몰랐네. 오늘 배웠다. 알았다. 치킨하고 필레 거기서 그냥 A급. A급인 치플레이 그러고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졌구나. 이제 다 나오셨나요? 네. 네, 그럼 저 나는 이렇게 좀 불가능하다는 책 읽고 있고요. 읽었던 내용은 자기 꿈이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그 뭔가 성공하기 전에 자기 뭐 어떻게 해서 성공하겠다 그런 걸 말하는 게 되게 교만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좀 뭔가 다른 사람한테 내세우는 것 같고
그래갖고 되게 꿈을 알리는 거를 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한대요. 자기 그 꿈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근데 꿈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야 된다는 얘가 나오면서 그 정치인 얘기 한 명 나오는데요. 그 정치인이 목사한테 가서 이제 출마하니까 어떻게 해야 그 선거에 가기 전에 그 목사한테 가서 상담을 해요. 근데 이 목사는 먼저 자기 주변 사람한테 나는 꼭 선거에서 이길 거다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람한테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선거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뭐라고 말하냐. 그랬더니 그럼 그때 가서는 나는 그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말하면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또 예를 들어 뭐 산을 정복하려고 할 때 난 이 산을 정복할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많지. 나는 이 산을 정복 그걸 얘기를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안 주잖아. 그래서 자기 꿈을 좀 많이 알려라. 자기 꿈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좀 주변 사람한테 알려라.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꿈이 뭐가 있나. 근데 저는 솔직히 다른 사람한테 좀 선포할 꿈이 아직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좀 이번 한 주는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진짜 다른 사람한테 선포할 수 있는 꿈이 뭔가 그걸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월드클래스 꿀팁밴드 월드클래스 아니었어? 지난주 적용점은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하는 거였는데 좀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어스틴의 카메라가 고장나서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이게 어스틴? 그 휴스턴 휴스턴의 카메라? 알람이요. 처음엔 되게 그 통화 받고 좀 약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걱정도 많이 되고 했는데 긍정적인 마음으로 제가 봤었던 그 동영상 같은 거 찾아서 또 메모하고 해결해 드렸고, 또 긍정적으로 못한 거는 이제 아델로랑 통화할 때 아델로에서 이렇게 잘 해결이 안 되거나 좀 속으로 되게 좀 짜증도 나고 그래갖고 좀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야, 우리 박수 한번. 그 휴스턴 거는 어려웠는데 그거를 그렇게 원바이원 그 손님하고 같이 트라이하도록 이끈 거가 굉장히 잘했네.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서너 배는 더 힘들어. 그럼 다른 사람 시켜서 하는 거. 이거 눌러보세요 뭐 이랬을 거 아니야. 안 되는데 그럼 지금 어디 누르고 있어요? 저희 그런 거 비슷한 거 하다가 이거요? 이건지 저건지 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맞을 거예요. 이거요 저거요 그래가. 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건지 저는 모르는데. 야, 문기가 그런 상황에서 잘 이끌으셨네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 곡 뽑고 한번 오늘 오래간만에 한 곡 뽑을까요? 오래간만에 뭐였는데? 재밌을 것 같죠? 나는 다 외웠어요. 한번 이렇게. 이게 우리 주제곡이에요. 우리 외웠는데. 우리 회사의 주제곡입니다. 반드시 나는 그때까지 오늘 친구에게 꿈을 전하리. 너에게는 모습뿐이고
개의 꿈 뭐예요? 콜트베이 월드클래스하고 꿈을 찾는 게 제 꿈입니다. 즉시 반드시 너의 꿈은 이루어진다. 은기야, 너의 꿈은 이루어진다. 그럼 조나단 네. 징비록 책 다 읽었습니다. 김진애란 정윤회란을 겪고 나서 이제 서해 유성룡 선생님이 준비 없이 치른 전쟁에 대한 반성으로 기록을 한 책입니다. 읽기는 이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읽는데 쉽지 않았던 이유는 이렇게 재미있는 스토리식으로 이렇게 전개되기보다는 어떤 일이 언제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기록적인 서술이었는데 어쨌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상으로서 지내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록들을 다 가지고 와서 전쟁이 끝난 후 7년 후인가 6년 후에 이제 섬에 어딘가에 밀배 당할 때 조용히 이제 모든 걸 기록하면서 후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합니다. 읽으면서 어려웠던 점은 그런 흥미진진하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계속 이렇게 일본 외군한테 박살나는 내용이라 계속 처참하게. 근데 이제 그 조선이 충분히 전력을 갖추고 준비를 해서 맞붙어서 졌으면 또 모를까. 그게 아니라 전혀 준비도 없고 대비도 없고 방비도 없는 상태에서 맞이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조정들이 임금이 침례지까지 도망갔으니까요. 정말 그 준비 없이 치른 전쟁 때문에 겪었던 그 민초들의 어려움 같은 것 그대로 담겨 있고요. 이 기록에 대부분 보면은 좋은 일을 기록하기 쉽지 않아요. 역사인데 이건 좋은 일, 승전의 기록뿐만 아니라 패전의 기록, 그때 있었던 왜 패전을 했는지 누가 도망갔다. 맞서 싸울 준비도 없이 다 도망갔다. 막 이런 것까지 다. 그리고 뭐 언제 왜군이 올 거라는 징후가 있었고 그런 보고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방백 대책 없이 당했다. 조정에서는 이런 단파 싸움에 거기는 몰두해서 민생을 돌보거나 이런 것이 없었다. 확실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록을 해서 이게 그 당시에 일본에 가서도 많이 읽혔대요, 사람들. 중국에서도 읽히고. 책 그 징비록이라는 드라마도 얼마 전에 있었는데 드라마 봤지만 책으로 어떤 내용인가 한번 직접 보고 싶어서 읽었습니다. 근데 느끼는 점은 3주 동안 계속 같은 얘기지만 준비 없는 개인 준비 없는 또 가정 준비 없는 국가 갑작스럽게 뭔가를 당했을 때 벌어지는 처참함 같은 걸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적용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이제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특별히 이제 그 노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좀 생각할 때가 이제 왔다. 어떻게 보면 늦은 것 같아요.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살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라는 게 저희 와이프하고는 구체적인 대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년에 평화로운 말년, 무사한 말년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그 말년뿐만 아니라 말년 이후의 세계, 말년 이후의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요즘도 혹시 들고 있는데 잘 되고 못하고 있다는 게 들렸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서
관념과 그 이후의 사회 세계에 대해서 울며 이래가며 정말 후회하는 일 없도록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아버님한테? 그 아버님도 이렇게 노년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쭉 오셨나요? 아니면 그냥 물론 지금 재밌고 또 느끼는 점 이렇게 대화를 좀 해보다 들었는데 물론 우리도 그 준비를 하고 왔지. 그 오는 도중에 사고가 많이 생기는 거야. 그 목표를 세우고 가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는 상당히 어렵잖아. 그렇죠. 그 시각차기를 많이 느끼는 거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쓰러지면 안 돼. 계속 그래도 용기를 갖고 나가야 된다. 그러다 보면은 그 숲을 다 거치고 사활밭을 거쳐 보면은 내 목적지가 이제 보이지. 그러면 내가 목적지가 크든 작든 목적지를 향해서 도착하는 즉시 그 환희의 맛을 보는 거거든. 그럼 나는 아직 내 나이는 이제 얼마 많다고 많고 적으면 적잖아. 근데 나는 현재는 나의 그 목적지를 어느 정도 가서 이제 편안한 그 샵을 살 수 있다는 느낌이 오는 거야. 그래서 편안하지 엄청. 그리고 내가 이제 질문하는 도중인데 뭔 또 다른 일을 하는데 이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단계가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 참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이게 우리가 말하자면 노동자잖아. 노동자고 인력으로 말하자면 고급 인력이고 또 지금 시간 오면 1시, 2시 얼추 됐어. 한나라냐. 근무자 그 이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이게 어디 소극장 같아 기분에. 분위기가 막 싹 좋다고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터득하고 아쉽고 이해하고 참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 그럼 우리는 그런 가정 속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현장에 나서 일을 해도 그 고객하고 분위기도 살릴 수 있고 마음이 더 의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면서 우리가 내가 저 고국에서 저 한국에서 이런 걸 못 느꼈거든. 이러면서 아침에 일찍 오면 막 어제 뭐 했냐 왜 그렇게 했냐 그 사람 오니까 막 민원 들어와야 되고 이 날인데 하고 인상 팍팍 쓰고 막 말을 아침에 그럼 기분 나쁘니까 뒤에 가서는 막 왜 그런다고 막 욕들 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이런 분위기를 내가 보니까 이러는 참 소극장이 여기 오늘 아까 식사 시간에도 느낀 게 뭐냐면 어디 소풍 온 것 같아. 소풍. 그래서 속으로 그래서 이 현장에 가서 일할 때 참 마음가짐이 이렇게 되면 기분이 좋으니까 상대 대하는 데도 기분 좋게 대할 거고 일하는 데 능률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해봤어요. 다니엘. 네, 저는 이 책을 다시 끝냈어요. 왜냐면 좀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 이렇게 지금 여러 일들이 주변에 우리가 많이 있는데 다음 스텝을 탁 치고 나가야 하는 그게 우리한테 좀 필요하거든요. 다음을 이렇게 쫙 가야 되는. 근데 거기에 대한 용기가 좀 필요해서 이분은 과연 어땠나 하고 다시 이걸 좀 읽었는데 와, 그러니까 읽은 책을 다시 읽을 때 그 깊이가 다시 와요. 여기에. 그래서 어제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하고 보니까 새벽 1시까지 얘기를 나눴더라고요. 이 책 제가 한 챕터 읽고 난 것 같고 얘기를 나눴는데 이 책에 뭐라 하냐면 소프트뱅크 회사는 이익도 올려야 되고 신제품도 출시해야 되고 요금, 돈 경쟁도 해야 되고 이런 현실 속에서 있다. 그런데 이 현실에 빠져서 그거에 쳇바퀴 돌듯이 돌면 너무 슬프다. 이걸 하는 이유, 회사를 운영하는 이유가. 그래서 여기분이 이제 온 사람들한테 물어본 질문이야. 본인이 인생 최대의 슬픔은 언제입니까? 언제가 제일 슬픕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임스는 언제가 제일 슬퍼요? 인생 전체 죽을 때까지 그건데 언제가 제일 슬픈 것 같아요? 차였을 때, 여자한테 차였을 때. 여자한테 차였을 때. 그리고 또 그렇죠, 그런 거 있지. 문기는 어느 순간이 제일 슬플 것 같아 인생에서? 슬펐던 게 아니라 슬플 것 같냐고요? 네. 슬펐어요. 그걸로 하죠. 슬픈 걸로. 네. 우리 살아온 것 중에 언제 제일 슬펐습니까? 저는 저가 옛날에 이런 적이 있거든요. 저가 되게 기분이 슬펐는데 왜 슬픈지 모를 때. 그건 뭐야? 여자들이 보통 그런데. 그냥 갑자기 혼자 있는데 그냥 막
슬퍼져. 네. 내가 그릴 때가 많아. 아, 내가 그거 알아. 그거 갑자기 눈물 나오지 않아? 네, 예전에 한번 그렇지. 아무 누가 욕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게 눈물 나오지. 맞아. 김 박사님은요? 가장 슬펐을 때 네. 제가 오랜 동안 공부하면서 생각하고 꿈꿨던 걸 다 무너지고 미국으로 오기 직전 아, 했을 때. 그랬을 때 슬프네요. 아버지는 어떠세요? 언제 제일 슬프셨어요? 나는 친구를 믿잖아. 서로 믿는 친구가 있단 말이야. 모든 배려를 하고 서로 믿음을 가지고 거래, 경제적인 거래도 하고 또 일 같은 것도 도움 주고 또 연결도 해주고 막 이러다가 그 사람하고 그냥 금전관계라든가 그렇게 나를 속이고 배반했을 때 그때 참 뒤돌아보면 엄청 슬픈 일이지. 그럴 때 제일 마음이 아프다. 아, 그러셨네요. 아, 네. 저는 슬플 때 우리 와이프한테 혼날 때, 와이프한테 구박받을 때, 이건 좀 농담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물어봐요.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라고 답한 사람이 한 3분의 1. 그러니까 뭐 와이프, 남편, 부모님, 형제, 자매,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가까운 분의 죽음을 맞았을 때가 제일 슬펐다가 한 3분의 1. 그 다음 또 3분의 1이 고독할 때 그런 거죠. 이제 친구한테 차였을 때 어느 순간 그 고독에 밀려오니까 눈물 나는 거거든. 이럴 때. 그리고 그게 한 3분의 1. 또 3분의 1은 절망할 때. 지금 우리 김 박사님처럼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노력하고 과정을 밟아왔는데 거기에서 그게 절망, 뭐 좌절됐을 때는 이런 절망.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다 한 단어로 하면 여기서 손정희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는 고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슬플 때 누가 죽어도 자기가 고독해지니까 슬프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고독은 평생 같이 가게 되는데 고독이 있을 수 있고 반면에 또 하나를 물어봤어요. 반대로 인생에서 가장 행복을 느낄 때는 언제냐? 그거는 그냥 제가 답을 할게요. 이때는 또 이것도 여러 종류죠. 뭐 아기 낳았을 때, 결혼했을 때, 여자친구 만날 때, 뭐 기타 등등 선물 받을 때 많은데 딱 한 단어로 손정희 사장이 뽑은 단어는 감동이라고 뽑았죠. 그래서 고독과 감동 이게 이제 우리 생활 중에 결론적으로는 깔때기처럼 촥 몰아서 고독이 한쪽에 있고 깔때기를 또 촥 몰아서 감동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하면 뭐냐 결론에 뭘 하려고 손정희 사장이 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전 세계 뭐 10대 부자 안에 드는 이런 사람 이걸 왜 이걸 하려고 그러냐. 이 두 개가 뭐냐. 여기서 얘기해요. 그 결론을 자기 사업을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상냥하게 웃을 수 있는 마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 서머리예요. 결론으로 이런 사람은 고독과 사랑을 넘나들면서 산다는 거야. 고독했다, 사랑해서 감동받았다, 와 이러면서 넘나들면서 사는데 그 단계에서 가장 낮은 차원의 단계는 이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분이 한 얘기예요. 가장 낮은 차원의 단계는 생리적 욕구를 채웠을 때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뭐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가고 뭐 이런 생리적 욕구를 해소했을 때가 행복하다는 거죠. 감동이 있고 자기에게. 이때가 제일 낮은 차원이 돼요. 두 번째 차원은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이분이 왜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두 번째 차원이 돼요. 인간이 살면서 가장 행복을 느끼는 두 번째 차원. 이분 말씀으로는 자기 현실을 실현했을 때 자기의 욕구를 그러니까 내가 요번에는 무슨 일을 할 거야 이랬을 때 거기에 도달했을 때 어디에 갈 거야 했을 때 거기에 성취했을 때 그 성취감 자기 자아 실현을 했을 때 또 그 감동과 행복의 차원이 한 단계 더 높대요. 그래서 생리적 욕구를 채웠을 때 어떤 목적을 성취했을 때 세 번째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세 번째 뭘 것 같아요?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땡땡입니다.
우리 뇌의 두뇌 세포가 요구하는 가장 높고 깊은 차원의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본능적인 욕망을 제어하기도 하지만 이 인류를 이끌어온 땡땡입니다. 이것을 할 때 가장 인간은 행복하고 감동을 받는다고. 결혼해서 행복해서 살 수 있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다. 비슷했어요. 뭘 것 같아, 문기? 땡땡입니다. 희생? 사랑할 때.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한테 사랑을 내가 줄 때, 사랑을 받을 때, 그때 가장 의미가 있고 행복하고 그 미닝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그게 가장 높은 차원의 인간의 행복이라고 여기서 이분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사업을 통해서 정보 혁명을 통해서 사랑을 베푸는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서머리에 이 얘기로 마칠게요. 아프리카의 어떤 소녀가 자기들이 만든 제품을 들고 환하게 웃고 그 애가 건강해지거나 그 애가 잡을 찾거나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애가 그 환하게 웃으면서 기뻐하잖아. 그때 그 애는 나를 모르지만 본인은 그 애가 내가 전한 사랑을 이미 전달받은 걸로 자기는 사랑을 느낀다. 그런 사업을 꿈꾸고 앞으로 만들어가겠다. IT를 정보혁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도 사업할 때 일할 때 오늘 요 일을 끝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그 욕구 1차원적인. 그러니까 오늘 그냥 옆에 사람이 어떻건 손님이 어떻건 내가 어떻건 관계없이 내 몸이 망가지든 상관없이 일만 오늘 끝내고 끝낸다 나는 하는 거는 아주 1차적인 거인 것 같고, 좀 더 높은 차원에는 그거를 김 박사님처럼 준비하고 계획해서 디자인해서 그거를 완료해서 성취할 때 더 높은 거는 그걸 통해서 옆에 있는 손님이나 우리 기업체에 관계된 벤더나 우리 가족들, 특히 이제 우리 가족들이겠죠. 패밀리들이 행복해지고 사랑을 전할 수 있을 때 가장 높은 차원의 성취다. 사랑이다. 단계의 행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대목 봤는데 다 읽은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걸 여기서 느꼈고, 저희 적용점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아마도 요주 일요일 오늘부터 주말을 끼고 지금 삼성일 우리가 땄거든요. LA랑 이렇게 협력해서 삼성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파이버 옵틱하고 랜 공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주말에도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주말까지 어느 정도 끝내고 평일날 또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가봐야 돼요. 그냥 가봐야 되는데 이게 있고 또 코스맥스도 지금 이제 시간이 촉박해 오죠. 이번 주에 결론을 봐야 되고 또 다음 주에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주변의 일들이 평소 있는 일들이 또 이렇게 부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럴 때 제가 마음가짐을 감정적인 욕구, 이걸 해내는 거에 대한 욕구를 보다, 그리고 그거를 좀 더 준비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팀원들이 좀 더 이렇게 그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일 프로젝트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지금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미팅 다 마무리했으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